안녕하세요. 한 주간 치과계의 핫한 뉴스를 모아서 전해드리는 주간 핫식스입니다. 6월 첫째 주 일요 핫식스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도 치과 요양급여 비용 환산지수 계약이 2.5% 인상됨에 따라 3년 만에 수가 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총 7차에 이른 협상을 진행한 끝에 마침내 이 같은 내용의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치협 마경화 단장은 타결 직후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수가 협상과 양상이 달랐다며 올해 협상에서는 실익에 포커스를 맞춰 합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전국 치과의사 2,389명을 대상으로 근무, 인력, 매출 등 우리나라 치과 전반의 경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 치과 매출의 약 70%가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력이 짧은 젊은 치과 의사일수록 매출 대비 비용 지출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근 치과와의 뜨거운 개원 경쟁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응답자의 61.5%가 인근의 치과 5개가 넘는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이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을 예방해 6월에 비급여 관련 협의체를 열고 정책 진행 사항에 대해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박 협 회장은 정부의 비급여 공개 제도에 따라 회원들이 느끼는 위화감을 없애고 회원 정서를 달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취제 투입 전 부작용과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깜빡한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7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돼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손해배상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소 마취 전 마취제 부작용 등에 관한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과 4개 의학단체장이 현장 중심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양측은 의료자원 현황 신고 등 주요 업무를 공유하고 반부패 청렴 업무 발전에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의료계와 반부패 청렴 의지를 다지는 두 번째 자리로 지난 2020년 대전 5개 의학단체장과 청렴협약을 약속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해외 15개국의 소비자 6,24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한국 바이오 헬스 제품에 대한 해외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한국 바이오 헬스 제품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65.8%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25.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의료기기 25.4%, 의약품 23.1%, 화장품 25.4%로 기록됨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한국 제품의 인지도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베트남, 태국 및 인도네시아 국민의 10명 중 9명 이상이 한국을 바이오 헬스 제조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떤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제보해 주시면 대놀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곰탕은 8,000원. 특곰탕은 10,000원? 특곰탕은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서 다르겠쥬.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오스템 임플란트.